안녕하십니까, 정지훈입니다. 2020년 2월 4일 장전 체크포인트입니다. 뉴욕 시장은 제조 지표가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다우지수는 0.51%, S&P 500은 0.73%, 나스닥은 1.34%,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24%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기술적인 흐름들을 먼저 좀 보게 되면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21선을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어요. 저점 자리대에 훼손은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다음에 S&P 500은 아직까지는 21선 자리대를 회복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과거에 전저점을 깨지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바닥이 좀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나스닥 시장만 유일하게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S&P 500은 그래도 저점 자리대를 깨고 내려간 그런 부분들이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61선을 이탈했다가 이제 61선을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 조정의 폭은 3대 지수 중에 제일 크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좀 바닥이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에요. 좀 더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더 눌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신종 코로나 발병으로 이제 사망자 수가 360명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미국 내 확진자 수도 11명으로 좀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미국에서는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어요. 최근 2주 동안에 중국 방문 이력이 있는 외국인들에 있어서 입국을 금지시켰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발빠르게 좀 대응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인데, 일단 뭐, 신종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 1차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1차 진압을 하고 난 이후에 조금 이제 소강 상태에 들어갔고 2차 감염자, 3차 감염자 이런 부분들이 잡히게 돼야지만 일단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 우려감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지만 이 우려감을 넘어선 그런 부분들이 지표가 좀 괜찮게 발표가 됐어요. 1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PMI 지수가 47.8에서 50.9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확장 국면으로 전환됐는데요. 예상치가 48.5였었어요. 근데 큰 폭으로 좀 상회를 해줬고 지난해 8월 달에 위축 국면으로 떨어진 이후에 다시 확장 국면으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그러면서 시장은 반등이 초반에 좀 나왔다가 윗꼬리를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중국 당국이 시장을 좀 충격을 최소화할 거다라는 그런 조치를 내놨었었는데요. 뭐 그러한 부분들도 안도감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선의 일정 첫 레이스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아이오와 코커스를 좀 앞두고 공화당원들에게 투표를 좀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자신이 이룬 성과, 이 부분들을 좀 재차 강조를 해 나가면서, 자기 띄우기를 본격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한편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샌더스 상원의원과 조 바이든 부통령이 좀 경쟁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는데요. 월가에서는 샌더스 의원이 강세를 보이게 된다라면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건 전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인 친기업적인 그런 성향이 아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는 우려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미국 시장에 대체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기술주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기초 소재 쪽 같은 경우는 조금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던 그런 상황들이고요. 산업재 섹터도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대체적으로 뭐 헬스케어라든가 기술주들, 금융주들이 그나마 조금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특히나 전날 같은 경우 테슬라가 급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2차 전지 쪽에 있어서 상승이 조금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장 마감 이후에 이제 구글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했어요. 컨센서스를 좀 하회한 그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시간에 4%대 하락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이 미국 선물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흔들림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야간 선물 같은 경우 0.56%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어요. 개인 쪽과 기관이었어.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의 매수에 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0.56% 정도 상승을 뭐 강보합 갭상승 출발을 좀 하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시장 추이는 좀 더 있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전날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좀 하고 있어요. 기관 쪽 같은 경우는 2거래일 연속으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개인들도 매수에 동참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매수 종목군들이 슬슬 좀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삼성바이오로직스, NC소프트, LG화학, 셀트리온, KB금융, 필룩스, 카카오, LG노텍, 신한지주 이런 종목군들을 외국인 쪽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특이한 부분들은 삼성전자가 3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순매도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지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여전히 성장 섹터 그리고 금융주 쪽에 있어서의 순매수가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금융주 같은 경우는 좀 싸죠. 한국의 금융주들 상당히 좀 쌉니다. 싼데도 불구하고 많이 밀려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성장 섹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전망도 좋죠. NC소프트 괜찮고요. LG화학 2차 전지 쪽에 있어서 성장의 흐름들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카카오, LG노텍 뭐 성장성을 겸비한 그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반대로 거래소 기관 쪽에 있어서의 순매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화학, 네이버, 삼성 SDI, 삼성전기, SK, 셀트리온, 아모레퍼시픽, 일진머티리얼즈로 있는데요. 여전히 성장주 위주의 순매수예요. 외국인 쪽은 삼성전자를 좀 매도했지만 기관 쪽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좀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뭐 손바뀜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전히 IT 쪽 섹터와 2차 전지, 바이오 쪽 섹터들의 종목군들을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외국인 쪽과 기관 쪽 같은 경우에 공통점은 종목은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뭐 같은 부분들도 있겠죠. 성장주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코스닥 쪽의 외국인 순매수 종목군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HLB, MC넥스, 알테오젠, HLB생명과학, 네페스, 신라젠, SNS텍, 오이솔루션, RFHIC, 동진세미캠, 메지온, ITM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 좀 매수를 했는데,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눈에 좀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IT 쪽 5G 종목군들, 섹터들 순매수를 좀 해줬는데요. 이제 향후에 좀 다가올 암학회에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여전히 성장 섹터, 장비, 소재, 부품 뭐 이런 쪽에 기업들을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여전히 성장성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쪽에 있어서의 기관 순매수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헬릭스미스, 아프리카TV, HLB생명과학, 휴젤, 파라다이스, 원익IPS, 테크윙, 펄어비스, 테스, 아모텍, 제넥신 뭐 이런 기업들을 좀 매수를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쪽 섹터, IT 쪽 섹터를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있어서의 매수에 대한 부분들, 암학회 쪽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성장 섹터를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단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전날 시장에서 개인 쪽에 있어서의 매도가 나왔었어요. 2,300억 정도의 매도가 좀 나왔었습니다. 코스닥 시장 쪽에. 2,300억 가까이 매도가 나오면서 2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순매도가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1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여전히 시종잔고는 263억 정도 감소를 했지만, 감소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10조 원대예요. 10조 원대이기 때문에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금일 또한 갭상승 출발을 할 거지만 중국 쪽에 있어서의 눈치 보기가 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에 좀 노출이 여전히 좀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유의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신성장주로 관심이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 시장을 보더라도 산업재 쪽 섹터보다는 4차 산업에 관련되어 있는 신성장주 쪽으로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역배열 종목군들은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좀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 싶어요. 많이 빠졌다고 해서 중장기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전략은 몇몇 소수의 극소수에 불과하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2차전지 쪽과 IT, 5G 쪽의 지속을 좀 관심을 가지고 보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수급 개선주 위주로 보되 정배열 종목군들을 좀 관심을 계속적으로 좀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아마 오늘 미국 쪽에 있어서 기업들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어요. 구글 같은 경우도 4%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의 흐름들은 미국 시장들에 있어서의 포커스는 일단 실적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고, 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경제 지표라든가 이슈, 코로나 이쪽으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시장의 흐름들이 좀 나올 만한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부분들로 인해서 중국 쪽에 있어 시한반도체 공장 증설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삼성업체, 하청업체를 보게 되면 중국인 인부를 구할 수 없다, 3일부로 증설 작업을 좀 중단했다라는 소식이 좀 있었어요. 이 부분들이 반도체 장비 쪽에 있어서의 조정을 좀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조정 시기에 안 한다는 부분들은 아닐 거예요. 그죠? 안 한다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부분들은 아니다.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가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는 뭐 NHN페이코, 구글 플레이, 유튜브에 간편 결제 확대 적용을 한다라는 이런 소식들도 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전자결제 쪽, 코로나 이슈나 이런 부분들을 맞물리면서 그래도 대안적인 그런 종목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종목군들 위주로 종목에 집중을 해주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점 기억을 하시고, 여전히 뭐 전자결제주들 같은 경우는 괜찮을 거예요. 핀테크 관련주들, 그다음에 성장주들, 정부 정책적인 부분들이죠. 장비, 소재, 부품, 뭐 이러한 쪽 섹터 여전히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제약바이오 쪽 섹터는 제가 조금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약바이오 쪽은 실적이 안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라 제가 뭐라 코멘트를 해드리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더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뭐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라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시장에 좀 접근하는 그런 전략은 좀 좋지 않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오늘도 성공 투자들 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장전시황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